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포인트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의 최근에 이 정치 방식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1년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정치 행각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탄핵.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일도 할 시간도 안 주고 말이죠. 탄핵 발의하는 9일에 본회의에 상정한답니다. 참나. 아니,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인가 봐요, 이 동네는. 근데 이런 식으로 탄핵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그냥 기분에 안 드는 거죠. 본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 무서움인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다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권력을 몰아주지만 않았어도 적어도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방통위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네 눈앞에 닥쳐있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탄핵인 겁니다. 탄핵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정권을 교체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면 야, 이번에 탄핵하자 그러면은 그럽시다 하고 밀어줍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인데 그게 한번 먹혔다고 해서 무조건 툭 하면 탄핵합시다. 툭 하면 탄핵합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합시다. 자, 이번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새로 왔는데 탄핵합시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한때는 한동훈 장관 탄핵해서 자기네 유리한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수층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는 걸 보고 깨갱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이 국회의원들도 그냥 뭐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탄핵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네 지지층이랑 한번 합심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해보려고 꺼낸 게 탄핵하던데 그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쏙 들어가고 또 요번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합시다 하고 또 손들고 나온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의 부당성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가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C의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가 넘어요. 해임 사유가. 그렇게나 해임 사유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임시켰다고 지금 탄핵하자는 겁니다. 애초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은 그냥 명분일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 심기를 자꾸 거스르니까 요때다 싶어서 그냥 다들 나선 거지 뭘. 아휴.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탄핵하겠다고 겁을 줘가지고 또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잖아요. 자기네가 그냥 가결하면 일단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스트레스 주고 압박하고 이런 용도로 쓰라고 누가 국회의원을 당선시켜놨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 옥죄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 민주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갖다가 남용하는 겁니다. 무작정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들이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탄핵하겠다고 탄핵소추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손발 다 묶어놓고 정부의 요직이 이렇게 손발 다 묶여버리면 정부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안부 장관 탄핵하겠다고 해서 그때 한동안 일 잘 처리 안 됐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며 방통위원장이며 다 그런 식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이후에 이런 불안정한 정국을 이용해서 총선 때 뭐라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피해받는 것들은 다
국민들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은 또 기세가 등등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명한 투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경우에도 탄핵한다고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체포동의안 요청 브리핑 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거 아닙니까? 피의사실 공표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거고 수사 관련된 정보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검찰이나 경찰은 이 공보 준칙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네가 이 수사에 관련, 수사 사건에 관련해서 알릴 일이 있으면 이 원칙을 따라서 이거에 맞게 발표해 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 그러면 지금에 와서 피의사실 공표 얘기할 거면 그 전 정부에서 해왔던 피의사실 공표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거는 오로지 한 명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사건 공보 준칙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게 수사 사실을 알려라 막 이런 거예요. 거기에 제3조 보면 수사사건의 공보해서 세 번째 항에 국민의 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수사사건을 알려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불안을 갖고 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사사건의 공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준칙에 담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에서 에이스로 뛸 수 있는 제법 괜찮은 인사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더 학을 띄고 반대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일련의 이 반대의식을 보면 뭔가 계획성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묘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악수를 먼저 둔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